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은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듣고 또 해결책도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오늘도 두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의 사연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으로 작년까지도 직장에 다녔습니다. 남편도 저도 고졸학력에 적은 월급으로 학비 대랴, 오르는 전세금 대랴,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작년까지도 일을 놓지 못했습니다. 워낙 없이 시작한 결혼이라서 아등바등 살았지만 그래도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고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가 잘못 산 건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들은 군대에 가 있고 딸아이는 지방대학에 다니는데 지금은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 같아서 어떤 남자인지 물어봤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친구 사귀지 말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취직 공부도 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저한테 다짜고짜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이제 와서 그런 관심 가지면 뭐 하냐고, 자기 친구들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미 엄마가 이것저것 좋은 학원에 이것저것 신경 써줘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그때 엄마가 나한테 조금만 더 해줬어도 나도 걔들만큼은 갔을 거라고, 다 늦게 관심 끄라고. 자, 이런 말을 듣는데 그 당시에는 정신이 멍했습니다. 사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일일이 챙겨주는 다른 엄마들처럼 해주질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인가요? 자기도 친구들처럼 학원도 여러 개 보내주고 과외도 시켜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형편이 어려울 때였어요. 애들 아빠는 직장을 자주 그만뒀고 다시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모자라는 생활비는 제가 다 메워야 했습니다. 더구나 딸애는 중학교 때 하필 제가 수술까지 해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 때였거든요. 형편이 그러니 딸아이 친구들처럼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질 못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딸아이는 엄마 아빠를 많이 원망했고 우리 집은 왜 이거밖에 못 사냐고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딸애는 자기는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공부 쪽으로는 포기하고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리 성적에 매달리지 않고 지방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솔직히 직장 때문에 아이들 학교에도 1년에 한 번 상담하러 가는 게 고작이었고, 가서 상담을 해도 요즘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 복잡해서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저 어서 커서 졸업해라, 이 생각밖에 못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애와 비슷했던 친구들이 어디 좋은 대학 잘 갔다,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못 받쳐줘서 그런가 솔직히 미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는 말을 자식한테 직접 듣고 나니까 말문이 턱 막히고 뭐랄까요, 나도 맞벌이 20년에 목 디스크에 온몸이 아픈데 결국 이런 소리를 듣나 억울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네요.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훨씬 못해주셨지만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지 제가 잘못해준 건지, 자식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말을 들으니 요즘 많이 우울합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네요. 네,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 말이 아마 저는 아직은 들은 적 없거든요. 아직 들은 적 없으시니까. 근데 상상만 해도 네. 이렇게 막 지금 읽으면서 이렇게 소름이 확 끼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이야기를 엄마 왜 날 낳았어? 예. 이 질문도 뭐
할 수 있잖아요. 극단으로 가서 네. 하다 보면 무슨 말인들 못 나오겠습니까? 예. 부모 자식 간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순간적으로 막 그죠. 감정이 네. 폭발하거나 쌓였던 게 하게 되면 차마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 순간에 어떤 의미로 또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를 이해 안 하고 그 말만 계속 되씹으면 계속 평생 상처죠. 전 이번 잘못 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럼요. 깊이 좀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듣고 말문이 턱 막히셨더니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시민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김미영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오히려 그 나이 때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안다 그러면 오히려 철이 빨리 든 게 나는 더 슬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어느 시기가 되면 분명히 엄마를 이해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어. 나 또한 그랬고 순리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어른이잖아요. 딸을 먼저 이해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물론 서운할 수는 있지만 이해를 충분히 해줘야지. 일단 엄마 상처를 일단 위로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많이 상처받겠죠. 근데 상처받는 이면에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제가 왜 저런 말을 하나 또 제가 저런 말을 할 만큼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라는 걸 또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딸이나 아들한테 충분히 네 말에 공감한다고 얘기해요. 네, 부모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 제가 또래라서 그런지 그래도 딸의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전 딸의 마음이 좀 더 이해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딸이 하고 싶은 걸 지원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부모님은 진짜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선 정말 마음이 편했냐. 나중에는 다 그게 후회로 부모님한테 좀 죄송하다는 마음이 생길 거다. 울컥해서 마음은 아닌데 그냥 엄마한테 투정 아닌 투정?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일단은 딸한테 본인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서 엄마도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한테 연락을 하시기 전에 그동안에 딸을 위해서 어쨌든 부모님께서 특별한 과외나 이런 거 시켜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른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것만큼 못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고등학교만 나오셔가지고 딸을 그렇게 키우시는 동안에는 굉장한 헌신을 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기죽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섭섭함이나, 상처가 커지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서로를 가장 잘 이해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너무 아프게 그 누구의 말보다도 가 닿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은데 더 상처를 받고요. 그렇죠. 그런 말 듣고 일반 사람들은 관계를 그냥 종료해버리고 안 만나면 되는데 안 만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네. 근데 그 이전에 따님하고 어떻게 부닥치고 불화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크게 없었고 이번에 정말 충격적으로 그런 말이라면 아까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딸이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의미로 이 딸은 공부를 잘했는지도 몰라요. 네. 아예 성적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지방대학 갔잖아요. 본인이 좀 학원에 좀 보내달라고 네. 할 정도로. 그러게요. 그때가 아주 공교롭게 사춘기하고 겹치지 않았을까. 어머님 수술까지 하고. 그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어머님도 따님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현명하고 나름대로 딸을 많이 이해하세요. 이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이제 이런 내용인데 네. 저 굉장히 많이 공감했고요. 시민들이 참 지혜로우시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고요. 우선은 저도 예를 들면 속상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은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이제 딸을 낳은 거예요, 저를. 그 제가 엄마한테 왜 나를 낳으셨어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 네. 엄마 나를 낳았어? 네. 먼저 이럴 거면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그죠, 이 얘기를 그죠. 이제 마음을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과거에 딸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딸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과연 뭐였을까? 딸은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네. 이랬을 것이다. 이제 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우리의 감정에는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분도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억울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딸의 마음도 부모님한테 죄송스럽고 고맙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약간의 또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이제 이런 거 생각. 왜냐 휴학을 했어요, 이분이. 네네. 이 딸이 네. 휴학을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 형편 때문에 휴학한 것 같아요. 크겠죠, 그리고 그것도. 지금 네. 아르바이트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현실에 이제 좀 찌들어 있고 너무나 피곤한 삶인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 같은 네네. 지금 남자친구인데 엄마가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건 읽어주지 않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양쪽의 감정 중에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튀어나온 것 뿐이에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딸의 마음으로 이제 조금 가면서 서로 이야기가 이제 돼야 되겠죠. 네. 그 어머니의 마음도 결과적으로는 뭐 시민자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와닿는 거고 입장도 그리고 또 따님의 입장도 와닿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좀 엄마 입장에서만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죠. 어머니가 남편은 계속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을 총괄적으로 다 책임져야지 될 때가 있었다 그러는 거고 그게 얼마나 이제 고달픈 삶이었을까. 나는 내 역할을 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더군다나 몸까지 아프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과거에도 몸 아파서 수술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도 목 디스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힘든 삶을 여기까지 잘 살아오신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위로라고 하는 게 저는 내가 참 잘 살아왔구나라고 스스로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딸에게 그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딸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받아들이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지금, 가족들도 해결이 안 나는 부분 같아서. 그러니까 예. 그게 딸이나 남편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그죠? 예. 오히려 격려를 받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가장 확실하고 생명이 긴 인정은 자신이 주는 인정입니다. 예. 저희가 그냥 몇 마디 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전 제 딸아이가 다시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면서 이 땅의 어머니는 위대하신 거예요. 자식들은 평생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부모 마음을 알겠지. 그건 딱 그것만큼만. 그러니까 5, 60대 자녀를 둔 80대, 90대 부모의 심정은 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식은 영원히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자식이었지만 지금 이제 부모님이 다 떠나셨어도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한 거 그건 무지무지 힘든 겁니다. 출산의 고통, 출산의 두려움, 1살, 2살, 3살 그 신생아를 지금 대학생이 될 때까지 별 탈 없이 어디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키워내는 건요. 그건 기적이죠. 그렇죠. 그걸 자식들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못 살았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그런 의심하실 필요 없으세요. 아주 잘 사셨고 정말 열심히 사신 겁니다.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김숙기 원장님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하시니까. 네. 근데 요 나이가 참 흔히들 얘기하는 뭐 그것이 갱년기건 하여튼 50대 이 아이들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때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보듬고 하는 이 작업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네. 시기가 왜냐하면 빈둥지 증후군 내가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는 이제 제 곁을 하나씩 떠나고 자기 인생 살아가고요. 이제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지? 이제 허무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갱년기 우울증 네. 그리고 또 갱년기 증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잖아요. 신체적으로도. 그렇죠. 예.
그럴 때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제 그거예요. 이분도 제가 드린 얘기야. 내가 그래도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살아오느라고 애썼구나, 힘들었구나 인정해주면서 잘 살아왔구나.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녀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죠. 너희들 때문에 엄마 이 고생하고 살았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녀는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어머니?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저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네.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하고 좀 잘 소통하면서 내가 잘 살아왔구나라는 걸 좀 인정해 주시면서 그래야지 그 안에서 좀 당당함도 있고 또 자녀하고 이야기할 때도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따님의 입장도 이제 헤아려 봤고 네. 어머니 입장도 저희가 이제 조금 좀 봤지만 네. 순서는 따님 입장을 먼저 이해하시는 거예요. 따님 입장에서는 부모가 조금만 밀어줬어도 나 지방대학 안 가고 서울에 괜찮은 대학 갔을 텐데 그럼 나 휴학 안 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될 텐데 네. 그러면 좀 더 나은 남자친구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런 감정들이 많이 쌓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일단 먼저 읽어주고 딸도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복잡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죠. 내가 엄마한테 예. 너무 심하게 했다. 네. 엄마 아빠가 살아온 걸 봤거든요. 왜 본인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랬을 때 엄마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이렇게 조금 열릴 때 정말 엄마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너 그 한마디에 엄마도 엄청나게 상처받았다. 그 얘기를 이제 그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셔야 돼요. 그동안 너무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 먹고 사는데 바쁘시느라고. 네네. 저도 이제 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업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모든 가족의 문제는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처예요, 사실은. 네. 문제가. 이해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예. 상처. 그래서 맞습니다. 이해를 받으면 이 상처는 줄어들고 치유 과정으로 가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이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이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의 이제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자기 방어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엄마가 못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왜 못 알아주냐면 이 어머님도 지금 너무나 여유가 없어서 못 알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 감정 중에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올라오기는 하지만 네. 우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딸을 키우고 있지만 딸의 나이가 이제 계속 이제 뭐 20대 뭐 21살, 23 이렇게 이제 자꾸 올라갈 때마다 네. 아이하고 만약에 충돌이 좀 있거나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느껴질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 나이가 돼봤잖아요. 딸은 내 나이 안 돼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그 나이를 상상을 해보면서 아이 심정을 조금 더 접근하기가 수월해요. 네. 딸은 내 나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불가능해. 나하고 못 만나. 그러니까 어른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 그거 있잖아요. 너 늙어봤니? 난 젊어봤다. 이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이 먹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 다 이해하래. 어른한테. 어느 정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말이야. 어느 정도 따님하고의 아이고. 관계가 이제 조금 부드럽게 이제 예. 풀리고 어느 정도 좀 대화가 되면 정말 웃으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따님한테 딱 한마디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나한테 뭐 해줬니? 웃으면서 편안하게. 예. 자식들은 그냥 받기만 하죠. 예. 본인이 부모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런 것도 있죠. 예. 한마디만 길게 물어보시면 웃으시면서 넌 나한테 뭐 해줬니? 그런데요, 소장님 마음이 풀어지기 전에는 그 질문을 답이 안 그러니까 나와요. 소장님이 마음 편해지고 그러면, 네네네. 네, 서로 웃으면서 아휴 그래 다 서로 힘들었지 하면서 마무리하는 한마디로 그러면. 너는 근데 뭐 해봤니? 갑자기 혹 하고 들어오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해드렸지? 뭐 이 생각이 확 드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지금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이 어머니가 아까 그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내 부모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소리 꺼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지 어떻게 부모한테 저 얘기를 꺼낼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적 없다. 시대의 변천이라고. 시대의 보는 변천인가요? 네. 시대적으로 네. 과거에는 너무 어려움 속에서 누구나 다 힘들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컸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비교 대상이 이렇게 보면 지금 요 친구도 요 딸도 보면 내 친구 부모는
내 친구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네, 근데 이 비교는 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교육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음이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